불명예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백악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보부터 관세 협상 후속 조치까지 민감하고 복잡한 의제들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라서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현지에 합류하는 등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가는 기내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각오 그리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핵심은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할 말은 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기자들의 질문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막판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지적도 여전합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외교부 장관이 방일 수행을 건너뛰고 급히 미국으로 간 데 이어서 통상 대통령 외유 중에는 국내를 지키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도 취소하고 급거 미국행을 택한 데 이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어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국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박하게 조율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온 건데요. 이 복수의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 전원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이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 이행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높이고 3,500달러의 이 대미 투자액 자체도 이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정부가 줄곧 이 선을 그어왔던 쌀이나 소고기 등 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압박 메시지까지 내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군사비 확대 그리고 대중국 견제 참여,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과정이 힘든 건 분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요.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 대해 추가 압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바람직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또 안보 의제에 있어서도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분명하고 또 상당히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을 그곳에 투입하는 식으로 이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기동 등을 유연하게 한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을 의식해서 이 같은 미국 측 전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관련한 이 대통령 기내 간담회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도 거의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는 한번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추구나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회담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북한 문제는 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트럼프 특유의 그 예측 불허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펴냈던 거래의 기술이란 책을 참고했다 이런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 그 책을 다 읽어봤나 봅니다. 앞서 만난 이시바 일본 총리로부터 트럼프와 대면한 경험을 듣고 또 많은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내놓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앞서 그 미국 내 전문가들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수치를 말해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바로잡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외교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당신이 틀렸다는 지적이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수긍하고 칭찬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무리한 요구에는 밀고 당기기, 그러니까 밀당을 통해 그에 대응하는 협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또 강홍식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 이 인물이죠. 바로 이 백악관의 숨은 실세로 꼽히는 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조율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외교 전문가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침입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GDP 대비 몇 %까지 할 수 있느냐, 방위비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숫자를 원하는데 우리는 또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가신 거는 수지 와이스라고 카운터파트가 굉장히 얼음공주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고 또 그 직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인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 이게 지금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도차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당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향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을 꼬집으며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또 이 중국 특사단의 방중 시점 역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이고 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그 국내는 누가 지키지? 국내에서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입니다. 중국 특사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겹치면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총동원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을 완화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두 나라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이른바 친중 외교 노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요. 외교에 친중, 협중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친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반탄파가 선출돼도 대화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대화를 할 거라며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소통하지 않는 데 대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정 대표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간 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했고요. 자신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듣고 있지만 인기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들이 옵니다.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에는 감내하고 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기 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만들면 그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요,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또 소화합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재미 동포들을 만났고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소재 이 필리 조선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 조선소 방문은 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벤스 부통령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이 방미 첫 일정으로 재미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미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미국 내 K컬처 열풍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K-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이 급거 미국으로 떠나고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한 동안에는 이제 국내에서 국정을 챙기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가니까 일부에서는 뭔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한 언론은 심지어 미국 측이 정상회담 일정을 거의 뭐 백지화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어떤 위압적인 또 압력까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한테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킬 것은 지키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보려고 한다. 이런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건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사는 대중국 견제거든요. 사실 한미일의 공동 협력이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면 이러한 구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또 일본 이시바 총리도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또 불편한 과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종의 대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구상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선물을 먼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시바와 있었던 그 협상보단 더 못한 협상을 우리에게 주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공한 회담도 있지만 또 실패한 회담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광우병 사태가 이제 당시에 또 굉장히 일어나서 정권 초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그것이 하나의 한미 관계를 좀 촉진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상황이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간 걸 보면 그만큼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우리가 상대해봤던 미국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전혀 변칙적인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이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왜 하필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중국 특사를 같이 보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목적이 결국 중국 견제인데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마치 이제 중국과 미국을 비슷하게 놓고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주한미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주일미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떤 협상의 대상인데 그걸 이미 쐐기를 박았다는 것 자체.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요구할 경우에
이게 어떤 회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를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